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24년 3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부차적 손실계수가 5인 밸브가 관에 부착되어 있으며 물의 평균 유속 4m/s인 경우 이 밸브에서 발생하는 부차적 손실수두는 몇 미터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부차적 손실수두의 값을 묻고 있고요. 부차적 손실수두는 이렇게 식으로 선생님이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네, 관련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K는 부차적 손실 계수이기 때문에 5를 넣어주면 되고요. 2 곱하기 9는 중력가속도죠. 중력가속도는 9.8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V는 유속이고요. 유속은 4의 제곱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계산기에 넣어서 풀어보면 약 4.0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기로 돌아가 보면 가장 유사한 값인 보기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차적 손실수두의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의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질량이 5kg인 공기가 온도 333켈빈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10배가 되었다. 이 개가 한 일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줄/kg 켈빈이다 라는 문제고요. 네, 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일을 어떻게 보냐? 우선은 어떤 변화인지를 봐야겠죠. 여기 보면 여기 힌트가 있죠. 온도가 333켈빈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등온 변화라고 하죠. 등이 같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등온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등호라는 말이 있죠. 등호. 등호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항이 같을 때 등호라고 하고 그때 등이 같다라는 의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등온 변화이고 등온 변화 시 열량은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 주었습니다. 보통 열량은 일량 더하기 내부 에너지 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의 합은 온도 변화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등온은 온도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온 내부 에너지의 합은 0이고요. 등온에서는 열량과 일량은 같다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변화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등온에서 열량과 일량은 같다라는 거라고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량은 구하지만 등온 변화 시 열량만 구한다면 일량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식을 넣어주면 M은 질량이죠. 질량은 5kg이기 때문에 5를 넣어주시고요. 기체 상수는 여기 공기 기체 상수가 287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87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킬로줄이죠. 킬로로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줄이기 때문에 킬로로 환산하면 0.28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킬로줄, 여기는 줄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서 0.287을 바꾼 겁니다. 다음에 온도는 333켈빈이라고 했기 때문에 333켈빈 적어주면 되고요. LN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연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대나 이제 이공계 출신들한테는 친숙하겠지만 친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공인 계산기를 보면 LN이 적혀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세한 개념은 비교적 조금 복잡하므로 그냥 계산기 LN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V1이고요. 바뀌고 난 뒤 최적은 10배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10V1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V1 두 개는 약분이 되므로 LN10으로 해서 더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5 곱하기 0.287 곱하기 333 곱하기 LN10 해서 넣어주면 약 110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0.287을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킬로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가장 비슷한 3번인 1100이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억해 줄 거는 등온 변화 시 열량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등온 변화 시에는 열량과 일량이 같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기체 상수는 현재는 287줄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문제에서는 킬로줄을 묶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서 사용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60도로 기울어진 고정된 평판에 직경 50mm의 물 분류가 속도 v 20m/s로 충돌하고 있다. 분류가 충돌할 때 판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충격값 R뉴턴은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평판에 작용하는 힘은 F는 로 QV, 로 AV 제곱 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판에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으면 판에 받는 힘도 이렇게 받고 있을 텐데 지금 무슨 값을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R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쵸? 즉 여기 F의 값에 일정 값을 곱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여기 F를 여기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해보면 이 직진이죠? 직진은 F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R의 값이고 그리고 여기 60도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F의 값 여기는 R의 값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 F와 R의 관계는 우선 결론부터 적어주면 F는 R sin 60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난 삼각함수 잘 모르겠다 하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자 직각인 곳이 있습니다. 직각으로 여기를 임의 각도 세타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가 F이죠. F 이제 빗변을 F라고 표현을 하면 자 F와 세타의 각을 끼고 있는 부분은 F 코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하고요. F와 각을 끼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변의 길이를 F 사인 세타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빗변은 F라고 치면요. 이렇게 F와 각을 끼고 있는 것은 F 코사인 세타, 각을 끼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F 사인 세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긴 F고 이 각을 끼고 있으니까 이 각을 끼고 있는 여기는 F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 각을 끼고 있는 맞은편이기 때문에 R은 F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몇이죠? 60도라고 했으니까 60도로 가기 때문에 잘못 적었네. 여기를 수정하면 R은 F 사인 60도가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구해되는 값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R은 F 사인 60도인데 우선 F를 먼저 구해볼게요. F는 여기 평판에 작용하는 힘을 활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F는 로 4분의 파이 D 제곱 V이고요. R은 F의 사인 60도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식을 넣어주면 제곱이죠. V 제곱 곱하기 사인 60도로 하면 되고 각 주어져 있는 값을 다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물 분류라고 나왔기 때문에 밀도는 1000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물의 밀도 1000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의 밀도는 1000, 물의 비중량은 9800 계속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는 고정이고 그래서 D는 직경은 50mm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 1000으로 나눠야겠죠? 1000으로 나누면 0.05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제곱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를 넣어주면 R에 대한 값은 갖추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현재 선생님도 계산기를 활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좀 더 실시간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약 680.17N이 나오고 문제 돌아가서 가장 흡사한 값은 보기 3번인 680이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각도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삼각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각 빗변과의 관계, 각 끼고 있는 것은 코사인 세타, 각 끼는 것의 반대편은 사인 세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적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정수력에 의해 수직 평판의 인치점에 작용하는 단위 폭당 모멘트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공식들은 선생님이 다 적어놨고 책에도 친절하게 다 표기를 해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힌지점 모멘트, 힌지점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여기가 힌지점입니다. 힌지점 같은 경우에는 모멘트라고 하면 그냥 쉽게 회전하는 힘을 모멘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는 L 힌지로 해서 힌지로부터 거리를 L에 곱해주면 됩니다. 힘에. 그거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물이 평판을 수직으로 밀어내는 힘, H는 중심 높이입니다. 중심 높이이고, 여기서 생각하는 L의 힘G는 힘G에서 작용점 깊이까지 길이라는 거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선은 F를 구해야겠죠. 물이 평판을 수직으로 밀어낸 힘은 F는 감마 HA 그리고 로 G HA고요. 로 G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서 H는 중심 높이라고 했죠. 여기 높이가 L이기 때문에 중심은 2분의 L 가운데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A는 단면적입니다. 여기서 단면적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는 주어져 있지만 폭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임의로 폭은 1로 잡아놓고 모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L로 풀어주면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로 G L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평판의 수직을 밀어내는 힘이고요. 두 번째는 작용점 깊이죠. 작용점 깊이는 YP라고 찍고요. YP 공식을 다시 한번 더 적어주면 여기서 Y는 의미하는 것이 수문에서 수문 중심까지 경사거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분의 L을 넣어주면 됩니다. A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폭을 1로 임의로 잡아서 1이라 넣을 거고 1 곱하기 L이고요. Y는 얘기했다시피 중심거리이기 때문에 2분의 L입니다. 그리고 RC는 뭐냐? RC는 2차 모멘트를 얘기하는 건데 사각형의 2차 모멘트는 폭은 12분의 1 곱하기 L 3승 되는 거. 2차 모멘트는 12분의 폭 곱하기 높이 3승이다. 네, 이것도 알아두고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폭은 1로 잡았고 선생님이 높이는 L이기 때문에 L의 3승으로 넣었습니다. 1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L이 나올 것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물이 때린 힘은 여기서 크기는 2분의 1 로지 L 제곱인데 이 유체의 종합적인 힘이 가해지는 지점은 2분의 1이 아닌 여기까지 길이가 작용점 깊이인 3분의 2L이라는 거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물에 의해 힘을 구할 때는 사실 중간 높이로 해서 구하지만 사실상 물은 중간 높이에서 힘을 가해지는 게 아닌 이렇게 작용점 깊이라고 해서 실제로 중간 길이보다 살짝 밑에서 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를 구하는 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현재는 3분의 2L이 나왔고요. 그럼 모멘트는 구해야겠죠? 모멘트 M은 L 곱하기 힌지에서부터 길인데 자, F는 아까 구했다시피 로지 L 제곱인데 L이 힌지 어떻습니까? 수면에서 길이가 3분의 2L이라고 했으니까 요 힌지에서부터 길이는 3분의 1L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3분의 1L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L 힌지는 힌지에서부터 길이입니다. 유체 표면에서 길이가 아닌 그래서 힌지에서 길이는 작용점 깊이가 3분의 2L이기 때문에 빼주는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줘서 식을 정리해보면 6분의 1 로지 L3가 된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왜냐면 모멘트라든가 2차 모멘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여러 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답은 1번 6분의 1 로우지 L 3승이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표준 대기압 상태인 어떤 지방의 호수 및 72.4m에 있던 공기의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기포의 부피는 최초 부피의 배가 되는가? 단 기포 내 공기는 보일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먼저 이해하고 싶으면 사실 여러분들도 힌트 봤을 겁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스쿠버 다이빙이나 다이빙을 하면 공기방울이 나오죠. 같은 공기방울 올라가면서 따라 점점 커진 것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즉, 물 아래일수록 공기방울은 작아지고요. 점점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 그것은 왜냐면 보일의 법칙이 있죠. 물 아래는 피가 어떻습니까? 압력이 크죠. 크기 때문에 부위가 작아지는 것이고요. 반면 비교적 수면에 가까운 곳은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부위는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이를 일단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래서 몇 배가 되는가 하는 문제고요. 자, 풀어보면 일단
처음 물속의 압력을 비교를 해야겠죠. 자, 여기 처음 물속의 압력, 여기가 수면의 압력이 P2라고 잡으면 수면의 압력입니다. 수면의 압력, 즉 대기압이죠. 거의 대기압 P2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를 P1이라고 잡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물속의 압력을 구해보면 P1은 우선 수면에 있는 P2보다 X배로 높다고 치면 P2 더하기 물에 있는 높이라고 시역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X값을 구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일러 법칙을 통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식을 이렇게 설정해야지 여러분들이 풀기 수월하다. 왜냐면 P2가 따로 값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요를 넣으면서 X를 구해보면 P2를 밑으로 내렸다 하면 2분의 P2 더하기 P2분의 로 H가 될 것이고 이는 1 더하기 약분이 되니까요. P2분의 로가 아닌 감마 H, 자꾸 로라고 하네요. 감마 H가 됩니다. 이를 더해서 P2는 약 101.325. 여러분들 대기압 알고 있죠? 101.325고 감마는 호수가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9.800인데 지금 여기서도 킬로파스칼인 101.325를 썼기 때문에 킬로기 때문에 여기도 감마도 맞춰서 9.800이 아닌 킬로를 맞춘 9.8로 단위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H는 72.4m라고 했기 때문에 72.4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를 계산해보면 약 X는 8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즉 물속에 지금 72.4m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약 8배가 높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보일러 법칙을 사용해서 관계식을 구해야겠죠. 자, P1은 V1은 P2, V2다. 근데 우리가 지금 V2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V2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P2는 여기서 나와 있죠. 관계식이 P1과 P1은 8, P2, V1이고요. P2면 약분이 되면 결국은 8V1이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즉, 물 아래의 부피보다 물 수면에서 부피는 8배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을 나타내는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보일러 법칙 물속의 압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공식이니까 아마 기억하기 쉬울 것이고 요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식을 세울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관계식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낯설다 하면 우선 선생님 풀어준 방식대로 연습을 한다면 아마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통해서 P1과 P2의 관계를 구하고 이를 통해서 V1과 V2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피터간을 사용하여 일정 속도로 흐르고 있는 물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비중 S인 유체를 갖는 액주기를 설치하였다. S는 2일 때 액주의 높이 차이가 H는 H가 되면 S는 3일 때 액주의 높이 차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문제고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고 여기가 2일 때는 H는 소음자 H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묻는 것은 H는 3이 됐을 때 이 H가 몇이 되냐라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에 따른 유속이 선생님 공식이 주어졌고요. 이를 활용해서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S는 2일 때, 비중이 2일 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공식부터 먼저 적어주고요. 여러분들 푸실 때 바로 넣어서 푸는 것도 좋은데 실수를 줄이려면 우선은 공식을 한번 쓰고 그 공식에다 값을 넣어주는 것이 실수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사실 9.8이지만 그냥 그 기호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S는 3일 때도 그대로 G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SW는 1로 잡고, 그쵸? 그 다음에 S는 2라고 했기 때문에 2 넣어주고 값을 넣어보면 그래서 SW 비중은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선생님 1을 넣어준 겁니다. 물의 비중은 1, 물의 밀도는 1000, 물의 비중량은 9800. 네,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1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1을 통해서 여기 H가 빠졌네요. H가 빠졌는데 여기 앞에 보면 여기는 H지만 여기서 2일 때는 소음자 H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소음자 H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S는 3일 때의 공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면 이식은 그대로 쓰고요. 물의 비중은 1이고 S는 3일 경우이기 때문에 3이고 H는 H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4g h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유속은 계속 일정하죠. 일정한 유속에서 비중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V용과 유속 일정하기 때문에 Vt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루트 2gh는 루트 4g 대문자 h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양쪽에 제곱을 해주면 2gh는 4gh가 되고요. g 약분되고 h도 밑으로 내리면 h는 4분의 2h는 2분의 1h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로 돌아가서 보기를 보면 보기 4번이 2분의 h로 되어 있어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차분하게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S는 2일 때는 소문자 H야. 그리고 S는 3일 때의 값을 묻고 있다라는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한다면 쉽게 풀 수 있지 않는 문제일까 싶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상 소방유체역학 2024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